이제 이번 페노 투어는 이제 하나 재미있는 코너를 만들어 보려고 페노 투어를 다니는 동안 이제 데일리 룩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오늘은 이제 워낙에 지금 날씨가 11월이라 춥기도 하고요. 경기장에 오면 또 따뜻한 옷이 필요하다 보니까 바람막이와 이 바지를 협찬을 받았는데요. 위에 입은 건 논플러 바람막이고요. 이 바람막이가 되게 이제 두꺼운 소재는 아니고 얇은 소재라서 뭐 여행 다닐 때 이렇게 돌돌 말아서 저는 가지고 왔거든요. 아주 이렇게 얇고 따뜻한 재질로 되어 있고, 그리고 이 바지는 이제 또 최근에 제가 와이드 팬츠를 좀 많이 입긴 하는데 포트너스라는 브랜드의 이제 와이드 블랙진입니다. 이 와이드 블랙진 자체가 약간 바닥에 좀 떨어질 때 약간은 좀 저는 이제 구김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했을 때 한 번, 두 번 정도 이렇게 접히는 요 정도의 핏을 제가 좋아하는데 딱 그 핏이 나와서 포트너스에서 이 블랙진을 이제 협찬을 받아서 왔습니다. 그리고 이 블랙진하고 좀 잘 어울리는 구두를 좀 찾다가 이 페먼트라는 제가 좋아하는,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산 제품인데 스퀘어라는 제품입니다. 사각형이라서 이 스퀘어라는 요 제품명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플러 바람막이와 포트너스 블랙진 요 두 가지는 이제 영상 옆에 태그에 달아 놓을 건데 태그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가 아닐까 싶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직관을 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또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. 다행히 손흥민 선수가 지난 그 갈라타사라이 전도 45분만 출전을 했습니다. 페노 투어에 와서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펍을 빌려서 같이 갈라타사라이전을 봤는데 분명히 토트넘이 밀리고 있는 상황, 갈라타사라이에게 좀 많이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나갈 이유가 없었는데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나갔어요. 이제 그 뜻은 이번에 돌아오는 입스위치 타운전에서 분명히 손흥민 선수를 기용하겠다는 뜻이겠죠.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토트넘의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거의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. 특히나 이제 포스테콜로 감독이 현지 시간으로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결장이 좀 길어질 것 같다. 지난번에 어시스트를 한번 하고 아스톤 빌라전에서 바로 부상을 당했잖아요. 짧게 나오자마자 부상을 당했는데 이 부상이 좀 크대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, 그리고 무어 같은 경우에는 갈라타사라이전에 원래는 나왔어야 되는 자원입니다. 이게 포스테콜로 감독의 성향을 보면 유로파리그 때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거든요. 근데 무어가 그때 같이 안 갔었죠. 왜 안 갔냐면 좀 질병이라고 이제 이슈가 떴는데 그게 보통은 뭐 감기나 혹은 뭐 복통을 호소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심각한 부상은 아니겠지만 이번 주까지는 경기에 나오기 힘들다. 그래서 왼쪽 라인에 또 무어도 못 나오고요. 여기 베르너도 사타구니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왼쪽 라인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딱 한 명 있죠. 오르베르도 지금 부상 중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만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갈라타사라이전도 손흥민 선수의 출장 시간을 갈라타사라이에게 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, 왜냐면 지난번에 포스테콜로 감독이 이야기한 것도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 나왔다가 너무 이제 많은 에너지를 쏟으니까 그 다음에 경기를 또 못 뛰었다. 이거는 우리한테 손해니까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아스톤 빌라전에 경기에 나왔다가 55분 만에 나가기도 했었잖아요. 손흥민 선수가 뭐 저희가 직관 영상에도 있지만 내가 나가는 거 맞냐 당황하면서 이제 나가는 장면도 찍혔었는데, 그런 것처럼 이제 당분간은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좀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, 그리고 국가대표팀 경기가 바로 또 있잖아요. 그래서 갈라타사라이전에 좀 관리를 해줬고, 그러면 입스위치 타운전에서는 아마 출전을 할 거고요. 제 생각에는 풀타임을 뛰게 할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입니다. 왜냐면 승부가 특히나 안 난다면 이 다음 경기부터는 A매치 브레이크거든요. 그러면 사실 팀 입장에서는 A매치 브레이크 때 이 선수가 몸 상태가 약간 내려가서 가든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가든 그렇게 큰 상관은 하지 않아요. 왜냐면 A매치 브레이크 때의 경기력은 본인의 팀과는 그렇게까지 많이 상관이 없으니까. 그래서 입스위치 타운전이 일단은 중요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아마 제 생각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현재 뭐 로메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상 때문에 이번 경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요. 부상이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번 경기에 핏이 될지 안 될지를 좀 결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, 반더웨는 뭐 이제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돌아오다 보니까 일단 입스위치 타운전은 그 수비 라인도 좀 걱정이고 사실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도 걱정인 거죠.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갈라타사라이전에 봤지만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 이 라인으로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고, 이 라인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실점도 사실은 많이 했었거든요. 특히나 이 오시멘의 움직임에 이 드라구신이 속는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. 그런데 뭐 입스위치 타운 같은 경우에도 입스위치 타운이 지금 득점력이 높은 상태는 아니지만 분명히 입스위치 타운에도 뭐 델라비라던가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9번 공격수들이 있습니다.
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으로 볼이 투입됐을 때 특히나 드라구신이나 벤 데이비스가 따라가는 이 민첩성이 약간 늦을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라인을 올리는 것도 문제인데 그 지난 갈라타사라이전 보면 오시맨이 박스 안에서 약간 드라구신을 속이면서 달려나가는 척하다가 뒤로 빠진다거나 뭐 이런 동작에 계속 속으면서 두 골을 먹힌 거거든요.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이번 경기도 로메로 정도는 좀 출전을 해야 좀 안심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. 입스위치 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상이 좀 많습니다. 현재 뭐 수비 라인은 튀앙제브도 빠져 있고요. 그리고 뭐 오그베네라던가 아니면 그리브스라던가 아니면 잭 테일러라던가 뭐 클라크라던가 이런 사실 뭐 중앙 미드필더 라인, 뭐 공격수 라인 여러 곳에 걸쳐서 사실 토트넘만큼이나 부상자가 꽤나 있는 팀이 또 입스위치 타운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입스위치 타운도 100%의 그런 컨디션은 아닌데 입스위치 타운이 팀의 성향 자체가 맥케나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압박, 라인을 올리면서 좀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장면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축구를 했을 때 우리가 갈라타사라이 전에서도 토트넘이 볼을 전개하다가 뺏기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트러블이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에서 특히나 드라구신이 볼을 빼앗기면서 오시맨에게 실점하는 모습도 나왔었잖아요.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수비 라인의 이런 부재, 빌드업 상황에서의 매끄럽지 못한 점들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닐까 싶고요. 반대로 이 맥케나 감독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. 단점은 팀이 기본적으로 약팀인데 너무 공격적이고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시즌 초반부터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입스위치 타운이 실제로 경기를 보면 경기력이 나쁘진 않습니다. 그런데 결과는 좀 안 좋을 때가 많아요. 이제 왜 그러냐면 라인을 올렸을 때 공격이 진행되다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마무리가 안 됐을 때 턴오버가 나오고 그리고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선수를 놓치는 빈도도 뭐 토트넘에 비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. 그래서 경기 결과를 잡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이런 팀들에게 토트넘이 또 사실은 약간 강합니다. 왜냐하면 손흥민이라던가 솔랑키라던가 존슨이라던가 이제 이런 선수들이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거든요. 솔랑키가 버텨주고 존슨과 손흥민이 뛰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입스위치 타운이 어설프게 라인을 올렸을 때 토트넘이 솔랑키에게 패스가 넘어가고 솔랑키가 버틴 다음에 손흥민에게 전환 패스, 존슨에게 전환 패스 이런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많은 찬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토트넘의 수비도 좀 불안하고 입스위치 타운의 수비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도 좀 예상이 되는 경기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입스위치 타운이 약한 유형의 선수 중에 하나가 또 탈압박이 되는 선수예요. 근데 요즘에 토트넘의 그 역할을 하는 선수가 쿨루셉스키죠. 쿨루셉스키가 지난 갈라타사라이전도 선발로 안 나오고 체력 관리를 좀 받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어설프게 올라왔을 때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서 입스위치 타운의 압박을 좀 벗겨낸다. 사실은 그 압박을 벗겨낸다는 것 자체가 개인 능력에 의해서 벗겨낼 때가 많거든요. 토트넘은.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탈압박이 안 돼서 계속 볼을 뺏기는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되는 건데 다행히도 쿨루셉스키는 지금 폼이 매우 좋기 때문에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아서 혹은 솔랑키가 볼을 받아서 입스위치 타운이 밀고 올라올 때 볼을 빼앗기지 않고 돌아설 수만 있으면 그러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아주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면서 득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토트넘 경기를 보러 와서 제가 늘상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보고 갔거든요. 그리고 지난 경기도 뭐 득점은 아니었지만 어시스트가 나왔었잖아요.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또 기대를 해 보겠고요. 그 득점 장면은 또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서 경기 리뷰 영상 때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손흥민 선수의 또 득점 장면을 열심히 응원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